안녕하세요. 대로공학부 권민입니다. 저는 한종우 교수님 연구실에서 멀티스케일 모델링을 통한 팔라듐 촉매 표면에서의 수소 고동을 주제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번 연구에서 활용되는 모델링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가장 널리 알려진 촉매 중 하나인 팔라듐에서 수소 흡착 에너지를 계산할 것입니다. 그 후 실제 세상에서는 수소가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소 분자의 팔라듐 표면 흡착에 대해 알아볼 것이고, 더 나아가 수소가 팔라듐 표면에서 어떠한 경로로 흡착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DFT로 알려져 있는 Density Functional Theory와 최근 많은 발전을 보이고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DFT의 기본 아이디어는 호헨볼-콘 정리에서 출발하는데요.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물질의 세계가 아무리 작아도 전자 수십 개를 포함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정확한 파동 함수를 기술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개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전자 밀도가 슈레딩거 방정식의 파동함수에 대응한다는 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컴퓨터에서 구현하는 알고리즘은 왼쪽과 같고, 정확성과 컴퓨터 자원을 고려했을 때 DFT가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의 사이즈는 대략 10에서 1000개 정도의 원자 정도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머신러닝을 도입하게 되었고, 왼쪽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DFT 기반의 데이터로 학습한 머신러닝은 DFT 수준의 정확성을 담보하면서 다루는 시스템의 사이즈를 키우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료 시뮬레이션이 가장 잘 활용되는 분야가 촉매 분야이고, 저희는 가장 널리 알려진 촉매인 팔레듐에서 수소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팔레듐의 로우 인덱스 밀러 플레인에서 수소가 흡착할 수 있는 위치를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총 11가지 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수소 원자를 붙이고 아래와 같은 수식을 통해 수소의 팔라듐 표면 흡착 에너지를 DFT를 이용하여 계산할 것입니다. 계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팔라듐 평면을 컴퓨터상에서 구현한 다음 수소 원자를 팔라듐 표면에 올려둔 다음에 가장 안정한 상태를 찾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100, 110, 111 평면에서 다음과 같은 수소 흡착 에너지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가장 안정한 사이트는 111 평면의 두 할로우 사이트로 마이너스 0.58 이렉트론 볼트의 흡착 에너지를 가졌습니다. 수소 주변의 코디네이션 넘버가 클수록 더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실험 데이터나 선행 개선과 잘 일치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를 바탕으로 수소 분자 흡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은 앞서 수소 원자 흡착과 같이 11개 사이트에서 진행하였고, 실제 현실에서 수소 분자가 다양한 각도로 팔레듐 표면과 충돌할 것을 고려하여 0도, 45도, 90도 세 가지 각도에 따라 총 33가지 모델의 수소 흡착 에너지 계산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각도에 따라서는 0도가 가장 안정함을 알 수 있고, 총 3가지 방향으로 수소 흡착이 진행됨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가장 윗부분으로 수소가 팔레듐 평면에 흡착하지 못한 영역입니다. 두 번째 영역은 H2가 분자 상태를 유지하면서 흡착한 영역입니다. 대략 마이너스 0.2에서 0.4 일렉트론 볼트의 흡착 에너지를 보이고, 재밌는 점은 45도 모델들은 0도 상태로 존재하기를 선호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 영역은 가장 안정한 부분으로 이 부분에서 수소가 원자 상태로 쪼개져서 촉매 표면에 흡착하였습니다. 앞서 수소 원자 흡착 에너지를 알아보았을 때 111 평면 할로우 사이트에서 가장 안정화였는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소 분자 역시 111 평면 할로우 사이트에서 가장 안정하게 흡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계산 이후 실제 원자들의 배열을 보면 다음과 같이 존재합니다. 수소 분자 상태로 존재한 두 번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수소 원자로 쪼개진 영역에 비해 상당히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들이 결국에는 수소 원자 상태로 쪼개져서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알아보고자 팔로듐 평면에서 수소가 쪼개지는 경로를 계산해 보았습니다. 우선 앞서 가장 안정한 수소 흡착이 되었던 111 평면에서의 경로에 대하여 선행 계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수소 분자가 수소 원자 두 개로 쪼개져서 각각 할로우 사이트로 들어감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반응에 대한 활성화 에너지는 0.05 일렉트론 볼트로 매우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배리어는 수소 분자에서의 수소 간 결합을 더 멀리 떼고자 할수록 높아집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는 머신러닝 모델 중 하나인 메이스를 활용하여 110 평면에서 수소 흡착 경로를 계산하였습니다. 110 평면은 앞서 수소 분자 상태로 흡착한 두 번째 영역에 해당합니다. 저는 110 평면에서는 수소 분자가 가장 안정한 사이트인 브릿지 사이트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이에 따라 롱 브릿지 패스와 숏 브릿지 패스 다음 두 가지 경로에 대한 계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왼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수소 분자가 수소 원자 두 개로 쪼개져서 팔라딘 평면에서 흡착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의 에너지를 보면 롱 브릿지 패스에서는 에너지 배리어가 0.06 일렉트론 볼트로 작은 반면 숏 브릿지 패스에서는 0.33 일렉트론 볼트로 상대적으로 매우 큼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는 그림들은 각 경로에서의 트랜지션 스테이트에 해당합니다. 롱 브릿지 패스에서는 수소 사이 거리가 1.05 옹스트롱 정도 벌어진 반면 숏 브릿지 패스에서는 1.18 옹스트롱 정도 벌어져 앞서 수소 분자의 결합을 더 멀리 떼고자 할수록 배리어가 높아진다는 사실과 일치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파라듐 110 표면에서 수소 분자는 롱 브릿지 패스를 통해 원자 두 개로 쪼개져서 흡착할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파라듐 표면에서 수소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수소는 111 표면에서 할로우 사이트를 가장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수소 분자를 팔라듐 표면에 흡착시켰을 때 111 표면에서 dissociative absorption을 진행하게 됩니다. 110 평면에서도 이러한 동일한 반응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았을 때 롱브리지 패스를 따라갈 경우 매우 작은 에너지 배리어를 가지기 때문에 수소 분자가 수소 원자 두 개로 쪼개져서 흡착하게 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연구에 대한 참고문은 다음과 같고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